이번에는 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성이라 하면 굳이 사주명리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도 재물을 의미하는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재자는 재물재자입니다. 그래서 재성은 돈과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넓혀서 생각을 해보면 돈과 재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을 모두 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간의 입장에서 일간 기준 할 때 극하는 기운이 바로 재성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음양으로 존재하듯이 재성 또한 음과 양으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은 편재라 하고 일간과 음양이 다른 경우에는 정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간이 극한다는 의미는 내가 한번 돈을 한번 다스려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떻는가에 따라서 정재와 편재로 나누어진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성은 돈과 재물에 대한 의미 말고도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아버지가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사주명조에서 재성의 상태가 어떻는가에 따라서 내 아버지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는 그 재물 이외에도 여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재성입니다. 정제의 경우에는 본 마누라가 정제에 해당이 되고 애인이나 또 첩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편제입니다. 여자는 그 시어머니에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여자의 경우에 관성이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성을 생해주는 기운이 바로 재성입니다. 그래서 관성, 남편을 낳아준 기운이 재성이기 때문에 시어머니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재성입니다. 먼저 재물에 대한 어떤 입장,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 정제는 내 소유의 돈을 정제의 돈이라고 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바로 정제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일한 만큼 가져간 돈이기 때문에 저 사람 몫이라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정제입니다. 그래서 절대 행재수를 꿈꾸지는 않죠. 그리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정제는 안정된 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셀러리맨 같은 경우 월급을 받아서 안정되게 꾸준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형태, 이런 모습이 바로 이제 정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월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형태만 정제다라고는 이제 볼 수 없고, 정제도 장사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식신과 상간을 만나게 되면 재성이 식신생재, 상간생재 해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정제는 1차 산업이 이제 맞고요. 그 다음에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정찰제, 브랜드가 확실하고, 또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장사를 한다거나 해서 이윤이 조금 적더라 해도 그 어떤 데이터가 매출의 데이터가 좀 근거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제 하는 것이 바로 정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편제의 돈은 소유의 돈이 아니고 이렇게 흘러 다니는 돈, 유통의 돈을 바로 편제의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돈이 은행으로 가고, 또 은행의 돈이 기업의 사업 자금으로 흘러가고, 또 이렇게 소득을 창출해서 다시 소비의 형태로 나오고 해서 계속 흐르는 돈, 가정, 이런 것을 통틀어 이제 편제의 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는 빨리 더 많이 내가 좀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투자를 잘 하고, 또 은행에 가서 차용도 잘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투자를 해서 더 큰 돈을 벌어들이려는 어떤
그런 과정, 이것이 모두 예, 편재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제와 편제의 차이점을 보면 똑같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예, 정제는 이제 내 소유의 집을 장만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편제 같은 경우에는 돈을 그렇게 다 들여서 집을 사는 것은 돈을 묶어둔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일부 그 전세를 살고 나머지 돈은 또 재투자를 해서 더 큰 돈을 벌어들이는데 돈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 바로 편제입니다. 그래서 편제가 정제를 봤을 때는 정말 참 답답하게 사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정제가 또 편제를 보면 너무너무 불안하게 산다, 불안불안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의 돈을 최대한 내가 많이 가지고 와야 되겠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일, 유행이나 시사나 어떤 상식이나 이런 정보에 굉장히 빠릅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고, 이제 그 세상에서 내가 빨리 가지고 온다는 것이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흐르는 어떤 과정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지식들이 많은 것이 바로 편제이죠. 그래서 그 어떤 돈을 쓸 때에도 이렇게 스스럼 없이 시원시원하게 큰 돈을 잘 쓰기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계산이 빠른 것이 편제입니다. 그렇게 돈을 쓸 때에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계산이 다 돼 있는 돈을 쓰는 것이 바로 편제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 투자적인 의미가 항상 들어가는 것이죠. 당장은 어떤 그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잠정적으로 장차 미래에 이 사람한테 이렇게 잘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뭔가 사업을 할 때 또 일을 할 때 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잠정적인 계산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편제가 돈을 쓸 때는 상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얻어먹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고 기억에 딱 이렇게 오래 남게 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편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정제는 계산이 빠른 게 아니라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n분의 1, 소위 더치페이라 하는 모습이 바로 정제의 돈 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제는 남한테 공짜로 얻어먹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또 한번 얻어먹었으면 꼭 갚아야 된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정제의 돈 쓰는 방법입니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물, 돈과 함께 여자의 의미로 재성이 쓰이는데요. 여기서 정제는 본 마누라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제를 가진 사람은 이런 성향,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유행이나 세상에 민감하지 않고 내가 일한 만큼 꾸역꾸역 돈을 모으는 형태, 이런 형태의 여성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편제의 성향을 가진 남자는 편제가 바로 애인에 해당이 되고 또 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돈 쓰는 것도 어떤 유행에 민감하게 돈을 쓰고, 지금 이제 세상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가장 많이 확보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뭐 여행도 많이 다닌다거나 해서 좀 넓게 생활을 하는 어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좋아하는 여자도 유행에 민감하고 잘 가꾸고, 예, 멋스럽고 이런 것을 더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이제 편제를 쓰는 남자의 여자를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편제는 또 우리가 연애, 애인을 두고 편제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성향이 같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사주에 뭐 정제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또 편제가 하나 있을 수도 있는데, 편제가 있다고 해서 뭐 연애만 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고, 결혼을 할 때 연애하듯이 그러한 여성을 이제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좀 가꾸고
또 유행에 조금 반응하고 이런 형태의 여성을 배우자로 삼는 것이 이제 편재를 가진 남자의 특징입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그 편재를 쓰는 남자와 연애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돈 쓰일 때도 그 유행 따라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이제 그 어떤 돈을 쓸 때 뭐 꼭 더치페이를 한다거나 꼭 필요한 돈만 쓴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충분히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어떤 그런 돈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자는 훨씬 편재의 성향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 정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쓰는 것이 바로 이제 정제입니다. 그래서 옷을 사도 그냥 정장 한 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다 떨어지면은 다시 새로운 것을 사게 되고, 이렇게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이제 정제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깎거나 뭐 흥정을 하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정찰제 가서 이렇게 딱 구입을 하고 또 하나 샀으면은 또 계속 이렇게 다 못 쓰게 될 때까지 쓰게 되는 모습,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정제의 돈 쓰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재성이 이렇게 다른 기운과 만났을 때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간의 입장에서 이제 재성을 보면 극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돈과 재물을 한번 다스려 보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일간이 그 극으로 재성을 만나면 이 일간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물을. 그러면은 재물이 이제 산산조각이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 그 조금 말씀드렸듯이 식상, 식신과 상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오감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고 또 세상으로 표출을 시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그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세상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 정보를 근거로 해서 발산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물을 다가가야만이 재물이 온전하게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어떤 세상과의 어떤 접함이 없이, 세상에 대한 정보 없이 그냥 오로지 내 생각으로만 재물을 이렇게 만나면 이제 이것이 바로 재물 손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 똑같은 오행이 바로 비견과 급제죠. 그래서 비견급제가 있고 중간에 이어주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만날 때 식신상관으로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열어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바로 재성을 만나게 되면 재물이 전부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는 것을 가장 재물이 깨지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제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의 경우는 재성이 바로 여자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견급제가 강하면서 재성을 바로 만나게 되면 이제 결혼도 잘 되지 않죠. 여자를 만났다면 여자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이렇게 깨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관계가 계속적으로 깨어지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견급제가 바로 재성을 보는 것은 이제 상당히 재물이 손상이 있다, 위험하다. 늘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는 형태로 되는 것이죠. 비견급제가 그 일간과 이제 오행이 같은 그런 기운이 비견급제인데, 이런 비견급제가 이제 절비하게 있고 바로 재성을 보게 되는 것은 이 다른 그 비견급제들로 인해서 재물을 전부 나누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내한테 돌아올 재물이 없고 전부 이제 손실로 이어지고, 이것이 바로 형제가 많으면 우리가 유산을 받을 때 아버지로부터 전부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집집마다 어떤 재물이 상속받을 재물이 있는 집치고 싸움이 잘 안 일어나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바로 이런 비견급제가 많으면 재물을 전부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고, 이것이 사회활동에서도 그렇게 친구 동료로 인해서 재물이 손실이 일어나는 형태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를 만날 때에도
비견급제가 많이 있는 상태에서 재성을 만나게 되면 다 이렇게 뺏기는 형태로, 다 옆에 동료한테, 친구한테 내 여자를 뺏기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견급제가 재물을 바로 보는 것은 상당히 이제 재물이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재물을, 재성을 어떻게 봐야 좋은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식신과 상관으로부터 재성을 만나게 되면 그 식신과 상관의 행위가 바로 재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비견급제가 아무리 많이 있더라 해도 식신과 상관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재물을 생산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성이 이제 재물이 늘어나려고 하면은 이런 그 비견급제에 식신상관이 꼭 있으면은 재물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에 재성이 이제 배우자인데, 배우자 또는 이제 여자죠. 예, 배우자인데 이제 배우자를 낳아준 어머니, 그러니까 처가나 장모에 해당되는 이제 기운이 식신과 상관입니다. 그래서 식신과 상관으로 죄를 생하는 사주의 남자라면 만약에 그런 아들을 두었다면 이제 처가에 뺏겼다, 아들 뺏겼다, 결혼시키면서 아들 뺏겼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식신과 상관의 기운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혼함으로 처가 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배우자와 함께 처가집 행사에만 이제 좀 치우치고 이렇게 본가보다는 이제 그쪽으로 기운이 향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성이 정관을 본 경우, 재생관이라고 합니다. 가장 좀 잘 쓰여지는 어떤 그런 만남이 있거든요. 재생관, 재왕생관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관이 재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자라는 형태입니다. 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벼슬 관자를 써서 벼슬을 의미하는데, 이때 재성이 관을 만나면 계속 벼슬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면은 진급도 잘하고, 그리고 취직도 잘 되죠. 재생관 되는 사람은 취직도 잘 되고, 또 그 회사가 점점 이제 커집니다. 그 재생관 되는 사람이 그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 일이 더 잘 되는, 키워내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재생관 사주입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재성이 배우자고 이제 관성이 또 자식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생관 되는 사주를 가진 남자는 결혼을 하면 부인도 좋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자식을 낳으니까 자식도 굉장히 훌륭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의 사주를 볼 때 재생관 되는 사주는 이제 재적으로나 관적으로나 모두 서로 잘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사주로 이제 좋은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여자의 경우에도 이제 재생관 되는 사주는 관이 남편에 해당이 되므로 굉장히 내조를 잘하는 그런 여자입니다. 제가 관을 생하니까 그 행위가 전부 남편을 돕는 어떤 그런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생관 되는 사주가, 남자의 사주가 결혼을 하니까 그때부터 일이 잘 풀리더라. 그런 이제 경우도 저는 직접 봤는데, 그 학교 다닐 때 한창 이제 그 데모를 하고 좀 학업에 충실하지 않는 그런 이제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조금 빨리 하게 되었죠. 결혼을 하자마자 그냥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그때부터 기업이 크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진급을 하면서 본인이 나중에는 이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엄청나게 사업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직접 그 재성이라 하면은 그 배우자가 직접 들어옴으로 해서 더 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 보실 때 내 재성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내 재성이 쓰임새가 굉장히 좋다 하면은 빨리 결혼을 하시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우리 일상 생활과 바로 접목해서 풀어보시는 그런 그 습관을 기르시면은 많이 이렇게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재성이 정관 말고 편관을 만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편관은 죽일 살자, 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기운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인데, 이 기운을 재성이 생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수도 있죠. 재성을 만나서 편관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편관 또한 그 직업에 해당이 되고, 또 이제 남자의 경우 재성은 또 여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성을 또 만났다 하면은 이것이 바로 재생살사주라는 것입니다. 재생살사주는 재성을 만남으로 해서 살기가 더욱 더 강해져서 나를 죽이게 되는 어떤 결과, 이렇게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여인을 잘못 만나서 바로 내가 손실을 입는 것입니다. 이런 예도 있습니다. 재생살사주의 경우에 잘못 그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이제 재물도 다 날아가게 되고 또 건강도 해치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재생관하고는 너무 상반된 내용이죠. 그래서 재생살 되는 경우에는 돈과 여자가 모두 살을 생하는 어떤 행위로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재성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TV 프로에 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프로에 보면은 정말 죽도록 일을 하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이런 경우도 노예처럼 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보통 재생살해사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살이라는 것은 직업도 해당이 되는데 죽도록 일을 하면서 그 임금을 받지 못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성은 편관을 만났을 때 굉장히 나쁘다는 겁니다. 살기를 생하는 역할로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표출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비견하고 급제가 재성을 바로 봤을 때 재성이 다 깨어지고, 재성이 편관을 만났을 때 이 재성은 살을 생하는 도구가 되고, 한 가지 예로 우리 그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다 뒷조사를 해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이 몇 프로 안 되더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런 경우에 바로 이제 재생살해의 의미입니다. 이 돈이 큰 돈이 들어옴으로 해서 오히려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 생활이 비폐해지고 자살한 경우도 있고, 더 그 돈을 복권에서 당첨된 돈이 들어오기 이전보다 더 나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돈이 좋은 역할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재생살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재성이 좋은 관계는 식신과 상관으로부터 생조를 받아서 또 재성을 만들어낸다는 것, 또는 재성이 정관을 만나서 관이 높아지는 것, 벼슬이 높아지는 것, 이런 형태가 이제 굉장히 좋은 만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성이 인성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성이 인성을 만났을 때에는 어떻게 나타날까 현상으로, 인성이라는 것은 학문, 윗사람,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재성이라는 것은 돈이잖아요. 재물. 재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인성을 활용해 보겠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성을 이제 자격증을 내가 취득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형태로 돈을 만드는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뭐 제거긴 이런 것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재성과 인성이 만나면 무조건 뭐 재성이 다 깨어진다, 인성이 다 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성이 중심이 되면은
사주에 재성이 용신이 되거나 재성이 격이 되었을 때는 인성을 활용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인을 극하는 것이지 인이 제를 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재성은 인을 극하면서 인을 활용하는 의미로 써서 이 인성적인 행위,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학문이나 자격증을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문서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쪽으로 인성을 활용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어머니와 관계가 좀 많이 깊고 또 이제 어떤 문서 쪽으로도 상당히 좋은 어떤 돈이 되는 문서를 이렇게 찾아간다거나 보통 부동산이나 이런 쪽으로도 괜찮죠.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재성이 배우자고 또 인성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은 이제 고부간의 어떤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재성이 만날 수 있는 그 다른 육친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성도 어떻게 쓰임새가 되는지 편재와 정제의 어떤 특징을 잘 알고 이것이 사주 명조에서 다른 글자와 만나서 어떤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또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이제 풀어가신다면 현상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